Hi everyone.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저희 오늘도 니콜 보이즈 이제 챕터 7부터 앞에 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조금 새로운 읽기 방식도 같이 도전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문단을 요약한다라던가 주제문을 중심으로 읽는다, 추론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문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일지 여러분들한테 책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자, 책을 안 읽으신 분들,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도요, 여기 영상에 나오는 지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글 해설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책은 요 더블데이 출판사에서 나온 하드커버 버전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혹시 출판사가 다르거나 버전이 다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끝났어요. 엘우드가 다른 학생들 3명하고 같이 우리 화이트하우스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체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는 장면에서 챕터 6가 끝이 났습니다. 챕터 7은 여기 제 책에서는 페이지 70부터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Rarely did Harriet make proper goodbyes to her loved ones. 자, Harriet은 우리 엘우드의 할머니죠. 아, 이 챕터는 할머니 관련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첫 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요 단어, rarely라는 단어 우선 체크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추론, 빈도의 표현이죠. 자, Harriet은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아예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 10번 중에 2번은 그래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했구나. 작별 인사를 왜 못하지? 누구한테 한 거지? 이 사고가 들어가면서 자, 바로 그 다음 문장이 Her father died in jail. 아,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 했구나. 그 뒤에 거기에 관련된 디테일이 당연히 나오겠죠? 왜? 글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바로 넘어가면요. Harriet's husband Monty got hit in the head with a chair while breaking up a scuffle, fight예요, at Miss Simmons. 아, 해리엇의 남편은요, 또 남의 싸움을 말리다가 머리를 맞아서 굿바이를 또 제대로 못했나 봐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She said goodbye to her daughter Evelyn. 자, 여기선 이제 뭐예요? 우리 아까 주제문에 나왔던 거의 작별 인사를 못했다 이니까 여기선 작별 인사를 또 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문단부터 이제 뭐예요? 그녀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 딸의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줄줄줄 나오죠. 어떻게 하다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됐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우리의 엘우드로 돌아옵니다. The day the court officer came for Elwood was the worst goodbye. 자, 굿바이를 하기는 했으나 어땠어요? 가장 최악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해리엇을 주제로 잡았던 챕터 7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엘우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할머니가 엘우드를 방문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아이가 아파서 못 봐요 라고 해서 슬퍼하며 돌아가는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제 엘우드의 생활로, 엘우드의 시점으로 스토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시작은요. There was a new pair of denim pants on the chair next to Elwood's hospital bed. 아, 엘우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구나. 무슨 병원이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럴까 봐 인제 작가가 지금부터 뭘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Dr. Cook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첫 문장 시작에서 Dr. Cook이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의사구나. 이 사람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나?' 하고 그 문단은 Dr. Cook에 관련된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 문단 Nurse Wilma was 하면서 시작하죠.
'아 또 간호사도 한 명 있구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거기에 보면 sweet white boys죠. A second mother. '아 백인 애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엄마 같은 존재구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더라도요. '병원이 세팅이다.'라고 했을 때 딱 보면서 '아 병원이 깨끗하네. 어이구 최신식이네. 사람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이 정도는 판단을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옷 색깔, 표정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기억은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세팅이 주는 분위기, 이 줄거리와 걸맞게 어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방금 한 것처럼 '아 에워드가 병원에 있는데 여기엔 의사가 이런 사람이 있고 간호사가 이렇구나.' 정도만 판단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인제 '내가 각 문단을 좀 더 뜯어볼 거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문장 핵심 보기 기술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닥터 쿡 관련된 문단 그리고 윌마 관련된 문단 보면서 고것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문장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 영어 오형식이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애들이 쓰이는 건 알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상관없어요. 문장에서 여러분은 요 네 가지 단어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이 뭐에 관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모든 문장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주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어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더라도 문장의 절반은 이해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각 문장 한번 볼게요. Dr. Cook had an office. 자, 여기까지가 핵심 끝인 거예요. 닥터 쿡이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의 사무실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이 문장은.'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어때요? 오피스가 어디 있어? 진료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진료실 옆에서 그는 뭐 했어요? Smoked cigars and harangued his wife on the phone all day. 마누라랑 하루 종일 통화했어요. 담배 피우면서. 자 그다음 문장도 여러분 주어 보시면요. The potatoey cigar smoke 뭔가 감자 같은 씨가 연기가요. 아 연기 관련된 담배 연기 관련된 얘기구나. permeated the ward, covering the smell of sweat and vomit. 자 여기 보시면 permeated라는 단어를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인제 수식어구가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permeated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이게 완전 온데 진동을 했다. 퍼져 있었다.'라는 뜻인 걸 알면 아까 이야기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cigar smoke가 permeated the ward. 자 병실 전체에 퍼져 있었다. 만 해도 뒤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permeated를 모르니까 뒤에 수식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covering the smell. 자 여기에서 나는 땀 냄새, 토사물 냄새 이런 것들을 뭐 했어요? 덮어줬다. 아 그만큼 담배 냄새가 많이 났구나. permeated 몰라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마찬가지 전부 수식구니까 넘어가. 자 그다음 보시면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죠. 얘는 도치 구문이다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a glass case 얘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자 여기에는요. 뭐도 있었어요? 유리장이 있었어요. 이 유리장은 인제 수식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안에 약병들, 약통들이 가득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 의사 선생님이요. 굉장히 진지하게 열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꺼내는 건 뭐였어요? 아스피린밖에 없었어요. 요 정도. 자 다시 주어만 보더라도 첫 문장은 닥터 쿡에 관련된 문장, 두 번째는 뭐예요? 담배 연기 관련된 문장, 세 번째는 뭐예요? 유리 진열장 관련된 문장. 아 요 병원의 전체적인 느낌 요런 것들, 레이아웃들 뭐가 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걸 설명해 준 문단이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 다음에 우리 Nurse Wilma에 관련된 문단도 보면서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Nurse Wilma was Nurse Wilma는 하고 이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문장. Nary a kind word for the black boys. 자,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Nary가 rarely의 뜻이다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다음 문장 주어 동사는요. 엘워드의 요강이 어땠다. 갑자기 요강 얘기가 나와요.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주어가 바로 앞에 안 나와요. more than once 읽다가 이거 주어 아닌데 하면서 주어 찾으러 뒤로 넘어가서 Hers was the face of the waitress. 자,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멈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녀는 Nurse Wilma밖에 없겠죠? 아, 뭔가 Nurse Wilma의 얼굴이 있었나 보네. 자, 그 다음 문장 that he dreamed 주어고요. 그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동사 나올 때까지 쭉 뒤로 넘어가요. 어디에요? kept 여기죠. 자, 그래서 그가 꿈을 꾼다는 것이 뭔가 유지를 시켜주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his mind still capable. 자,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문단이 끝이 나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뭔가 널스 윌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가 나오더니 엘우드의 요강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이 여자랑 무슨 관련이 있나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자, 그리고 꿈에서 뭔가 그녀의 얼굴을 봤고요. 그리고 그의 꿈은 결국은 아직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요렇게 요 문단 정리를 한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에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책을 읽을 때 책을 무슨 순서로 읽는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책 방금 본 부분 페이지 한번 펼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읽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방금 시작한 There was a new pair of denim pants on the chair next to Elwood's hospital bed. 자, 그 엘워드의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 문단은 그냥 일단 읽었어요. 읽으면서 얘 상처가 어땠는지, 뭐 찍찍기를 가지고 뭐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읽다가 그다음 문단에서 이제 제가 바로 Dr. Cook 관련된 문단이 시작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의사 얘기 나오나 보네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문단 시작에 Nurse Wilma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간호사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뭔가 병원 사람들을 소개하는 건가? 병원 소개하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크게 틀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나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쭉쭉 넘어가다가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보이죠? That first day. 자, 첫날은요 하면서 이제 뭔가 시간 순서로 어떤 사건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해서 그러면 나 요 앞에까지 보면서 병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병원 소개하는 부분 대충 좀 다시 보고 돌아와야겠다 하면서 요렇게 멈추고 다시 인제 앞으로 돌아가는 형식이 됐던 거예요. 물론 모든 책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할머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뭔가 내가 주제문이 대충 여기서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하고 파악이 된다라면 이게 대충 어디까지지?라고 제가 크게 한번 보고 세부 사항을 채워 넣는 형태로 책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도 우리 조금 전에 잠깐 봤지만 that first day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first를 보면은 second를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second는 없고 여기 이렇게 a week into his hospital stay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네. 그 다음 시간도 있나 하고 넘어가 봤더니 이제 챕터 맨 마지막 문단에 he spent another 5 days in the hospital. Then he was back with the other nickel boys 하면서 5일 뒤에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구나. 오케이. 그럼 챕터 7은 여기 that first day부터 이제 챕터가 끝날 때까지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나 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 하고 챕터 7을 읽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뒤에 꾀병으로 놀러온 터너 덕분에 엘우드의 병원 생활은 잘 마무리가 되고요. Chapter 8부터 9은 이제 이 친구가 학교에 돌아와서의 일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두 챕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니클보이즈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진상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여기를 다니고 있는 흑인 아이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요 두 챕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챕터 8은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파트 나뉘어지는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제 책에서는 84에서 87 페이지입니다. 문단별로 맨 앞줄 혹은 앞에서 두 문장 정도 따왔는데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따왔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시작 부분 보시면은요. 어때요? 얘가 이제 돌아왔을 때 걔는 어디로 왔어요? 다시 마당 일을 하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 학교로 돌아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Elwood Schooling. 자, 엘우드가 거기서의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punishment was. 체벌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he canvassed. 자, 그는 알아봤어요. 그러나 he didn't get a clear picture of how to graduate early. 자, but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 한 번 더 봤습니다. 알아봤지만 여기를 빠르게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아, 얘가 뭔가 어떻게든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고민을 하긴 했었나 봐요. 자, problem was. 자, 문제가 또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돌아와서 이제 요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뭔가 얘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 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요 파트. 수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Carter ordered Elwood. Carter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Elwood한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야, 너 저기 창고 쪽으로 봐봐. For a new detail. 자, 여기서 디테일은 work의 개념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아이가 yard crew, 마당 일을 하는 데 속해 있는 걸 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작업을 얘가 이제 받았어요. 지령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뭔가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챕터 8이 전환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웨어하우스에 갔던 엘우드는요. 그곳에서 터너와 할버이라고 하는 백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학교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책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중간에 총 4군데에서 멈췄습니다. 첫 번째가 존 스타이너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거기에 주방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지금 깡통에 있는 콩도 있고요. 애플소스라던가 아니면은 복숭아 등 뭐예요? 플로리다 주에서 니콜에 줬던 그 음식들을 얘들이 뒤에서 지역 식당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학교에 아이들에게 줘 하고 음식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면 학교에서 뭐를 하는 거냐? 흑인 아이들용 음식은 요렇게 뒤로 빼돌려서 팔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까 앞서 나왔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맛없는 음식들을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니클의 비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우리 챕터 9에서 시작을 해요. 챕터 9에 보면은 우리 이 학교에 복싱 대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복싱 대회에 대해서 책에서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각 문단의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9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모두 지프를 응원했다라고 나와요. 비록 어떻지만 Jeff was a miserable bully. 아이들을 괴롭히는 bully였지만 자,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Because he was going to represent the colored half of Nickel at the annual boxing match.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챕터에는 새로운 정보, 이 박싱 매치 관련된 거 우리 처음 봤죠? 그래서 아, 앞으로 요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뭐 제프라는 아이가 요 colored half, 요 유색 인종 아이들의 대표로 나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챕터 9 시작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싱 매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줬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줘야겠죠. 96에서 100페이지까지 각각의 문단 시작 부분 보면서 어떤 부연 설명이 나오나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에서는 이 경기에서 15년간 유색인종 아이들이 우승을 해왔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번 경기가 쥐프에게는 첫 경기였고 그 전에는 악셀이라고 하는 우리 챔피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맥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우리의 코치를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given the typical length of enrollment 요렇게 시작하는 이 문단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한두 경기 정도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자, 이 경기가 served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as a kind of mollifying spell. 자, 우리 mollify한 뭔가를 달래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결합해서 보면 이 유색인종 아이들이 매일같이 겪는 어떤 치욕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 경기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달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경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건지 이 학교의 한 디렉터가 복싱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면서 경기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문단을 보면서 이 부분만 봤다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요 문단에서는 지난 우승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겠구나. 그다음 문단에서는 '아 챔피언들이 누가 있었나 설명해 주려나?' 그다음 문단에서는 뭐예요? '아 코치가 소개가 되네. 그럼 훈련 방식도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제문들만 간단하게 보면서 내가 그다음 문단들의 내용들의 뒷받침 근거를 예측을 한번 해 보고 나머지 내용을 읽어 보는 것도 사고력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인제 요 복싱 대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정보 전달이었다면 이제 요 101 페이지부터 102 페이지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터널이 창고에서 몰래 낮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프의 목소리가 들려서 깹니다. 저는 여기서 터널이 요 지프의 목소리를 dumb donkey voice, 멍청한 당나귀 목소리라고 하는 데서 한번 웃었는데요. 요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지프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2 plus 2, 2 더하기 2도 제대로 못하는 약간은 학업적으로는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점으로 돌아와서 미스터 스펜서하고 지프가 몰래 만나는 이 장면을 터널이 뒤에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스펜서이 그리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How's that training coming along, Griff? 자, Griff, 너 감독에 따르면 타고났다던데 훈련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하고 생뚱맞게 물어보죠. 이때 터널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터널 일단 뭐예요? frowned.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든 간에 백인이 너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즉 안부를 묻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다?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프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도통 이 스펜서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요렇게 책의 102 페이지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스펜서는 good sportsmanship 하면서 좋은 스포츠맨십이라는 건 때로는 상대팀이 이기게 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완곡어법도 써요. 야, 가끔은 가지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휘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인제 뭐예요? 운명론을 거론합니다. "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이러면서. 자, 그래도 but Griff was too thick. 그리프는 못 알아들었어요. 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finally the superintendent told Griff 뭐라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 져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뒤로 끌고 갈 거야."라고 약간의 협박조가 섞이는 것 같죠. 자,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인제 요 뒤에 터널하고 엘우드가 요 아웃백이 어디인지 대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104 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기반으로 GPT가 그린 마구간이에요. 책에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세탁실을 지나면 허름하게 무너진 마구간이 있었어요. 지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앉았습니다. 유령을 믿지 않는다면야 안에서 wickedness, 말썽을 부릴 수도 있지만 아직 아무도 definite answer,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괜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마구간 한쪽에는 오래된 참나무가 서 있었는데요. 나무 껍질에는 쇠고리가 이렇게 이미지에 지금 보이죠? 박혀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 쇠고리의 용도가 굉장히 불길하다라는 거를 터널이 우리 엘우드에게 알려줍니다.
자, 책에 뭐라고 나오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그 뒤야 라고 터널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끔은 흑인 애들을 여기 데리고 온다 라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책에는 이제 이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엘워드가 그리고 물어봐요. 백인 학생들은? 더니 터널이 설명을 해줍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인종 구분 없이 다 데리고 가지만 여긴 달라. 여기는 별개야. 만약에 네가 여기로 끌려오면 병원 같은 데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그냥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그걸로 끝이란다. 라고 터널이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장면 기억나죠? 우리 스펜서이 뭐라고 했었어요? 너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일부러 져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너 뒤로 끌고 갈 거야. 방금 터널에 의해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라고 실제로 협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3페이지에 이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터널과 엘워드의 입장에서 묘사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Each time Turner saw the perfect moment to take a dive. 자, 이제 져주겠네 하고 완벽한 순간을 딱 포착을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Griff refused. 그리프가 그거를 거절했어요. 터널이 엘워드를 툭툭 쳐요. 엘워드는 표정이 어땠어요? A look of horror on his face. 표정이 정말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Griff wasn't going down. Griff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He was going to go for it. Griff 뭐 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Griff가 승리를 해버리죠. 근데 이때 그리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자, I thought this was the second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라운드를 져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프는 지금 본인이 싸운 라운드가 두 번째인 줄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울부짖으면서 표정이 굳어있는 스펜서에게 가는데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는 끌려가게 되고요. 그때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ey had never seen Griff cry before. 이전에 이 친구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Took his tears for those of triumph. 뭐예요? 승리의 눈물이다 라고 학생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 챕터 9의 마지막 부분 보면서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they came for Griff that night and he never returned. 엘우드와 했던 것처럼 밤에 자고 있는데 그리프를 데리러 왔고요. 그리고 그리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마구간에 관련된 소문도 읽어봤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When the state of Florida dug him up. 50년 뒤에 플로리다 주에서 그를 다시 어땠어요? 땅에서 파냈어요. 발굴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벌어졌었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챕터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챕터 7부터 9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표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영어 글 읽기에 관해서 좀 더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네거보이스 챕터 10부터 내용 정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